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몇 달 만에 모셨는데요. 배병유 선생님 모셨습니다. 경제풍월 대표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건강하시죠? 네. 예.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41주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아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예. 제가 과거에 유경태 여사 추모제나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여러 번 참석해봤습니다만 네. 자유롭게 우리는 국립현충원 출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외국 세계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국립현충원에는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럼요. 오전에 가니까 입구에서부터 검문 검색이 있어가 비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그 묘소 한 100m 앞에 가니까 또 주최 측에서 또 천말 갖다 놓고 또 검색하고 거기는 뭐 온도 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받고 그러고 가니까 또 지정 좌석이 돼 있는데 2m인가 얼마 이거 뭡니까 사회적 거리 들이 있잖아요. 2m, 그러니까 추모제 분위기가 이거 과거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게 최소한 2,000명, 3,000명 지방에서도 오고 했는데 어제는 몇백 명인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뭐 바람 불지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추모제를 관계 당국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알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주최자가 이제 민족중앙회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그 자성희 박사 거기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해. 아니 미안합니다 하지. 누가 왜 이렇게 간섭을 했다니 이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그 정재우 박사가 그 언론계 아닙니까? 경향신문 정치부장 출신이고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 아니 배영 미안합니다 하지. 누가 이게 바꿨다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해요. 그것도 실무실장도 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이거 왜 이래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게 이제 이제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뭐 연사도 누구 했는데 관계 당국이 바꾸라 해서 연사도 바꿨다. 뭐 시간도 앞당기니까 10시 20분까지 오라.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세상에 저는 국립현충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대전에도 가봤지만은 그게 자유롭게 통행하던 여기를 이렇게 외줄로 해가지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난생 처음이에요. 아니 누가 했는지도 설명을 안 해. 아니 식당에도 옆에 다닥다닥 붙어서 점심 때 식당 가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현충원에 코로나 핑계 대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추모 열기를 차단시키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만 자동차도 자유롭게 몰고 가고 나중에 식사도 나무 밑에서 8월 15일 날은 나무 숲에서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전국에 온 사람들이 악수하고 하잖아요. 우리를 매년 가면 이제 광화문 태극기 집에서 만나는 사람 전국 온 사람 악수하고 그 정치권에 온 사람이 악수하는데 딱 이걸 하고 2m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추모제의 참승에 대한 분위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 그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숫자도 인원도 줄었고 뭐 기껏해야 2,300명 됐을까 말까. 그것도 떨어져 있으니까. 예년에는 몇천 명 왔어요. 아니 3,000명 4,000명 지방에서 온 분들은 말이죠. 막 앉아 있으면 전부 와서 악수하자 그러잖아요. 어제 박근영 씨가 그 유족 대표로 나왔는데 2m, 3m 떨어져 있는데도 손짓을 해도 못 알아보더라고. 왜냐하면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김종인 뭐 우리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씨 옆에 있는데 인사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장성 출신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뭐 하고 그다음에 장관 출신들 있는데 대화가 안 돼. 인사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만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한설기한 반 동안 연설하는 것만 듣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걸어서 또 내려왔어요.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지하철까지 오는데 충무로 와서 밥 먹으러 오는데 보니까 오후 1시 40분, 2시 가까이 됐습니다. 내려오는 차도 없고. 추모 열기를 특히 금년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분노한 국민들이 혹시 스파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래서 광화문 집회도 제인산성이라고 경찰 버스도 맞고 원천 복선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추모 열기도 이렇게 맞고 이런 참 이 정권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하는 이제 저는 뭐 참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래요. 몇 사람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말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대회장이 민족중흥회 정태호 씨입니다. 네. 그 언론계거든. 네. 언론계고 나중에 여정에 국회의원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의 그 핵심도 네. 박정희가 만든 부국 강병의 국부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네. 세상에 태극기를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박수를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네. 국부의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는데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박수가 와르르 나오는데 박수도 띄엄띄엄 박수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돼요. 저는 중앙에 바로 옆에 뒤에 네. 회장에 앉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쳐. 분위기 자체를 위압적 완전히.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박수를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내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분위기를 그냥 이미 그냥 다 제압을 시켜버리니. 여기가 전부 다 박정희를 추모하러 온 사람들인데도 그런데도 내가 내 나이가 80 노인 아닙니까? 이거 박수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띄엄띄엄 그랬어요. 그리고 박근영 씨가 저 대표로 나왔는데 전에 같으면 내가 가든지 본인이 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있어요. 전에는 전부 악수하는 재미 아닙니까? 예. 수천 명, 수백 명 하고 가면 저는 가면 막 수십 명이 와요 저한테도. 예, 한 명도 어디 안 하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간섭을 했느냐? 정재호 회장이나 자성희 박사나 또 실무실장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이거 누가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네. 나 안 물어봤어요 끝끝내. 네. 하여튼 이 아이러니하게 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 40일 추모식이었는데 또 우리나라 재계의 큰 별인 이건희 회장이 또 최근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겹쳤어요. 큰 별이 이렇게. 예. 우리 배병우 선생님은 경제지를 평생 이제 취재 기자로 하셔서 경제계 인사들하고 이제 많이 취재도 하고 만나시고 그러셨는데 각별하실 거 다 같아요. 만나죠. 네. 경제기자의 취재의 초점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인데 네. 그 두 분이야말로 제대로 접근이 안 돼요. 네. 정주영 회장, 김무중 회장, 박혜준 회장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요청을 해가지고도 만날 수 있고 기념식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무슨 토론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두 분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만나고 이건희 회장도 만난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매년 연초에는 매일경제사장이 이건희 회장 인사 좀 하게 교섭해라. 그래가지고도 만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진짜 큰 별입니다. 네. 진짜 큰 별이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네. 그분들은 이 시련도 거치고 또 압박도 많이 받았어요. 예.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인 정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업가 정신, 상인 예. 정신이죠. 네. 나는 장사꾼이다. 이병철 회장이 여러 번 그랬어요. 네. 나 여러 번 했어. 난 장사꾼이고 상인 정신인데 상인 정신이 정치하고는 가까우면 안 된다. 불가근 불가원이다. 네. 야, 두 분이 다 지켜낸 양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났습니다만은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월드 베스트가 된 겁니다. 네. 그게 화제인데 반도체는 저는 경제기자인데 용어도 모르는 시절입니다. 네. 용어도 모르는 시절인데 이병철 회장이 동경 구상하고 와가지고 반도체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 부분적으로 났을 겁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재미 강기동 박사가 반도체를 대한민국에 먼저 씨를 뿌렸습니다. 네. 저 부평에. 네. 한국 반도체라고 저도 갔다 왔어요. 가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모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금성사나 대한전사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배 기자, 삼성 지금 곧 망합니다. 왜? 반도체라고 저 대리도 않는 게 저기다 다 수수받고 있으니까 돈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곧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색이 전자 담당입니다. 상공부 출입하고 전자 담당인데 삼성은 곧 망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록에 나와요. 아, 이거. 근데 왜 그러냐? 금성사나 대한전선에서 맨날 그래요. 야, 배 기자. 저 삼성이 후발로 와가지고 까불다가 지금 망하게 됐다. 이렇게 됐어. 이걸 쓰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이건희는 경영 수석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막내 사위, 그러니까 지금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남편 정재원 박사를 반도체 사장으로 딱 임명해 놓고 시비하지 마라.
네. 그때 적자가 한 30억 가까이 됐어요. 네. 30억 같으면 지금 같으면 수백억인지 천억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굉장히 커. 수천억 되겠죠. 수천억 되는데 자기 사위를 CEO로 딱 앉혀놓고 그룹 내에서 절대 시비를 걸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게 해가지고 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물에도 맨날 이제 곧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고 이 세계 월드베스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기사를 여러 번 쓴 사람이에요. 삼성 망한다는 그것도 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라이벌에서 가진 3사 아닙니까? 예. 금성사, 대한전, 삼성인데 삼성이 후발로 나가 다 잡아먹었어요. 예. 그래 분노에 저기 했는데 망한다고 맨날 그랬거든. 미국에서 반도체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해가 성공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건희가 저걸 먹어가지고 끝없이 투자한다. 그래 망한다. 그리고 부평에 안내를 해서 다시 갔다 왔어요. 예. 이 반도체를 가니까 뭐 이렇게 뭐 크린룸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뭡니까 하니까 뭐 모래를 녹여가지고 뭐 하고 아 이거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뭐 세계 1등이 됐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그 네. 과정이 또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반도체가 쭉 일어났다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서는 이 붐이 불황으로 빠져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투자를 정체시켰는데 네. 그때 이건희가 확대 투자를 했어요. 네. 소위 쉽게 말하면 모험 투자입니다. 모험 투자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기자들도 삼성이 이제 망한 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막 깔아앉아가 딴 데는 몸조심하고 있는데 삼성은 막 확대 투자를 했어요. 예. 이건희 회장 CEO를 맡아가지고는 야단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좋아했어요. 삼성은 이제 곧 망한다. 근데 이건희 회장은 딱 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딱 적중해가지고 그때부터 초인류가 된 겁니다. 예. 스마트폰도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스마트폰도. 그래서 월드베스트가 나온 것이 반도체 모험 투자에 성공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세계 초인류가 돼서 선발자를 다 잡아먹은 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신화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특히 이제 보수 쪽은 기업을 살려야 된다. 왜냐면 기업이 애국자다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 인력 창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예. 그때 삼성 같은 기업은 국부 창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아, 그렇죠. 그전에는 삼성이라면 뭐 메이드 인 재팬인 줄 알고 그러던 시절인데, 예. 이 한국을 이렇게 드높였는데, 상속세가 11조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10조가 넘는다 그래요. 예. 11조. 근데 그거 이건희 어떻게 회장이 생각하세요? 예. 이제 기록에 보면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맡았을 때 매출이 1조밖에 안 돼. 예.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직접 할 때 보면 397억이니까 40배 가까이 늘려요. 40배. 예. 그게 이제 월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확대 경영한 그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모험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CEO가 되면 세계 어느 공항에도 가도 전부 삼성의 카트가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스크바도 다 있고 네. 막 파리고 뭐 어디고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삼성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모스크바에 가도 그리고 런던에 가도 있고 파리에 가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건희 경영이 그거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5년인가 6년 돼가지고 저 프랑크푸르트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마누라 유명한 빼고 다 바꿔라. 그게 유명한 게 마누라하고 자식만 바꾸라. 명언이에요, 명언. 그게 뭐냐면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양적인 대한민국의 양적 경영 아닙니까? 뭐든지 네. 이 정지영 회장이 현대가 제기한 게 최고 알고 양적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양 경영에서 질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부터 반응해야 된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 삼성부터 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마누라하고 자식 빼는 거 몽땅 다 바꿔라. 그 출근, 근무 시간, 일하는 방식 뭐 전부 바꿔라. 그게 딱 적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계 1등이 된 건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논란이 좀 되는 게 상속세 11조 정도 되는 거를 야,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아, 과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가에서도 좀 어느 게 선처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많이 시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세, 정여세 이 토론에 여러 번 했어요. 그 사이에. 네. 하면은 지금 세법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상속세, 정여세 약탈적인 세금이라고. 정부가. 예. 정부가 기업에 이걸 약탈한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세율을 대폭 빨리 낮춰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 네. 없다, 선진국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씨가 안 먹혀요. 네. 지금 집권 민주당은 더 반대 소리입니다. 네. 재벌의 상속이라는 그냥 공짜로 먹는 거니까 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진국에 가서 보면 자본주의 발생한 선진국에 가서 보면 상속세 서열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고 없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상속 증여세에 관한 세법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듣기도 하고 빼빠도 하고 했는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짧은 기간에 상속세율 대폭 낮춰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기업의 경영의 영속성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기업 오너한테다가 대대 전선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업의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세를 이렇게 약탈적으로 해보면 기업 경영이 휘청되죠. 안 된다. 아니 휘청돼서 잘못되다가는 망해버리죠.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11조를 갑자기 어디든 그러면 예. 주식을 팔든 뭘 팔아야 되잖아. 팔다 보면 이게 이제 경영권이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 지분을 팔지 않고는 11조를 못 합니다. 못 내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라는 거는 캐시가 아니고 18조 주식인데. 주식 평가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분을 대폭 딱 줄이게 되면은 경영 안정권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재용이도 지금 재판을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희 이재용 씨 입장에 보세요. 형제가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경영권이 넘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라이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외동아들이니까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계열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권을 상속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오는 건데 네.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제일모직하고 삼성부산 통합부터도 불신 뭐다 해가 지금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은 이재용을 왜 구속 재판을 하지 않느냐 이러고 앉았어요. 참. 그런데 외국에서는 도무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같으면 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지금 삼성 같은 아, 데는. 그러면요. 예. 상상도 못해요. 미국에서 이재용과 같은 재벌 구속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도 그래. 일본에서도 구속을 안 돼요. 일본에서도 야 대한민국 간이 크다. 어떻게 삼성의 오너를 시진핑이가 전화하는 멤버 아닙니까? 네. 시진핑이가 네. 한국에 전화하는 멤버는 이재용이 하나거든.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친노동 정부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친노동 정부고 노동 존중 사회를 공약으로 해주는 정권이지만은 지금 투자나 뭐 일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잖아요. 네. 이재명한테 여보시오 인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내도 좀 투자해서요 일자리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다 해가 발표를 집행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부탁 다 하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이 이런 정권이 없어요.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있었습니다만 그 두 정권 이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딱 있었어요. 김대중 정권이나 문재인 노무현 정권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특례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법률 법인세 최고 세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22%를 25%를 올린 나라 아닙니까? 네. 미국은 35%를 22%로 내렸어요. 예. 트럼프가 그래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해외에 있는 기업이 자기 나라로 리턴대 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참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하다. 기업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11조 상속세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거 과하다. 이거 잘못 11조 내려고 허겁지겁 하다 보면 삼성의 경영권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이런데 이걸 좀 어떻게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선처하는 방법, 운동이 좀 일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현행으로서는 세법이 그냥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법을 손질하지 않고는 봐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현물로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조금 봐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이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그것도 이 정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얘기한 재벌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원래 반재벌 세력이 얘기한 재벌 해체입니다. 삼성 특히 재벌 해체라는 얘기가 타겟이 삼성입니다. 삼성 이거 이재영이 한때 경영권이 승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연구를 해도 아마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현금으로 몽땅 일시불로 갚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분할해서 한다든지 물납으로 한다든지 이걸 좀 어느 정도 유예도 좀 해주고 일부분 좀 내고 한 예를 들어서 그럼요. 10분의 1 정도 내. 10분의 1이라도 1조가 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 이건희 회장 죽고 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맡다가 이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그룹이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개인 이재용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에 한 겁니다. 왜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은 레벨인데 대한민국 거머쥐 했습니다 하고 전부 이렇게 찬사를 왜 하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현대나 SK나 LG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다 그랬잖아요. 거목에 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그룹 다 얘기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게임이 안 돼, 다른 기업이. 해외 국제시장에 가가지고요, 삼성카드하고 다른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삼성이에요, 삼성이.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진짜 글로벌 초인류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삼성, 대한민국 브랜드예요. 국가 신용보다도 삼성의 신용이 더 높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상속세가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는 악랄하게 그냥 그대로 받으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국민운동이라도 벌려서 이거를 좀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당장은 10분의 1 내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몇 분의 1 내고 또 몇 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업에 숨통을 줘야지. 아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이재용 개인의 그 이해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재용은 평생 먹고 살아요. 자기 몫으로. 그럼요. 아니 이거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좋아. 주식을 중국에서 이거 대량 사들이면 이럴 때 막 여기는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 막 팔아제끼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때 중국의 먹잇감이 돼서 잘못하다간 중국이 대주주 되고 이런 게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기업 정책 때문에 제일 삼성을 노리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죠. 기업 비밀이나 기업 기술 측면에서 다 그래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 저것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제일 덕을 보고 앉는 겁니다.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제일 덕을 보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삼성에 대한 규제가 제일 덕을 보는 게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익 차원에서 봐야 되지 이건희 이재용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돼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법 전문가들 교수님들 들어서 만수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딱 한마디로 해가 약탈적이다. 이건 국가라는 기관이 약탈한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율을 빨리 낮춰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죠. 우선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대로 당면해가지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는 상속세 처리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좀 뭔가 유예성을 줘야 됩니다. 당장 11조 내놔. 그럼 이재용 경영권 확보가 안 돼. 큰일 날 수 있어요. 글쎄. 중국 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헤지펀드의 경영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정부에도 개입을 하고 있고 유튜브 모든 시장이 다 직관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친중공 중국 정부 비슷하게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재래식 낡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게 짝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미 식물인간으로 6년 가까이 돼가 돌아가실 걸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재용 씨가 겪은 시련과 박해 말도 못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만나가 여보시오 국내도 좀 투자 좀 했어요.
국내에서 일자리 해주세요 해가 예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고 앉았는데 네. 정권 장악선 또 이걸 무슨 재벌 뭐라고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노동 때문에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이 타파가 됐는데요. 네. 전부 무노조 경영을 제약식하고 있는데 세계에 뭐 삼성만 무노조 경영이냐 선진국의 무노조 경영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근데 공짜로 비용 없이 무노조 경영인 줄 아십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체의 노사 협의회만큼은 비용을 다 물은 겁니다. 네. 다 물면서 이병철 회장이 기본적인데 임납nhập 때 시간 낭비를 줄이자. 기업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단축하자. 그 대신 비용은 같이 물으라 한 게 그게 무노조 경영입니다. 네. 무노조 경영으로 성공한 게 포스코하고 삼성입니다. 그렇죠. 예. 포스코하고 삼성 두 개인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친노동 정부가 타파해가지고 두 개가 다 노조가 지금 다 생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경영식 온 것까지도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서 참 기가 차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뭐 삼성에 주식이 하나 있습니까? 난 경제기자 40년 했습니다만 삼성한테 내가 봉투를 받아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을 올리는 그런 이 삼성 경영 곧 보면 한국 경제의 타겟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볼 때, 중국 기업이 볼 때 목표가 삼성이잖아요. 네. 세계 초일류라는 이유가 뭡니까? 참 국민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요. 예. 이 지켜야 되고요. 이 상속세는 삼성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하라면 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논의를 좀 이참에 국민의 공론으로 해야 되고 일단은 상속세를 과도하게 지금 한 방에 걷어서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이 정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말한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삼성이 유지되도록 경영권이 유지되도록 그럼요. 흔들지 말아야 될 거고 국민의 이름으로요. 예. 이건 국민들이 명령해야 되고요.